클로드 오프스 4.8이 미쳤다는 영상 보셨나요? 맞습니다. 코딩 성능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코딩 안 하는 사람은 쓸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클로드가 구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클로드 쓰지 말라는 어그로도 아닙니다. 월 $200 결제하기 전에 잠깐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이 클로드로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클로드 이야기만 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프스 새 모델 미쳤다. 클로드가 대세.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클로드가 좋다면 나한테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클로드가 더욱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니 만능이 된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좋아진 점이 있으면 나빠진 점도 있습니다. 특히 글쓰기. 블로그 초안이나 유튜브 대본에서 퀄리티에 대한 불만이 보입니다. 정책 검증이나 금융시장에서 판단 모조 역할도 별로라는 말이 많습니다. 개발자나 글쓰기 커뮤니티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코딩 안 하실 거면 클로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로드가 예전 클로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클로드 하면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코딩은 제일 잘하고 글도 잘 쓴다. 문장이 자연스럽다. 한국어 감각이 좋다. 강의 파일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클로드, 코딩과 글쓰기 강한 AI. 그런데 이게 지금도 맞는 말일까요? 2025년 11월 오프스 4.5 버전이 나왔습니다. 코딩 특화 쪽으로 굉장히 뾰족하다고 표현할 만한 모델이죠. 이건 좋은 변화입니다. AI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고 긴 맥락을 주고 여러 단계 작업을 시키고 도구 조절도 잘하고 한마디로 바이브 코딩에서는 최고가 됐습니다. 오프스 4.6, 4.7, 4.8 최신 버전이 나올수록 코딩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요즘 클로드는 예전처럼 글맛이 안 납니다. 클로드 글쓰기가 나빠졌다는 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개발자나 글쓰기 커뮤니티 의견이죠. 한때 클로드로 웹소설을 썼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프스 4.5부터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번역체. 오프스 4.7부터는 스타일로도 교정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오래 생각하면 번역체가 더 강화되니 사고 수준을 하이 이하로 낮추는 게 좋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벤치마크표 하나로 증명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글맛, 번역체, 말투는 체감 영역이죠. 하지만 글 쓰는 사람에게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글쓰기에 필요한 건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문장이 사람 말처럼 들리나, 한국어에 압축감이 있나,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직역한 느낌은 안 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클로드 최신 모델로 갈수록 답변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전하고 매끈하죠. 그래서 사람 말이 아니라 번역된 매뉴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튜브 대본으로는 못 쓰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아무도 끝까지 안 듣습니다. 글쓰기는 정답을 나열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게 목적입니다. 클로드가 생동감 없는 번역 느낌으로 글 쓰면 사람 일이 늘어납니다. AI가 쓴 글 받아서 다시 사람 말로 바꿔야 합니다. 힘 있는 문장으로 바꾸고 번역 말투 죽이고 군더더기 빼고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AI 쓴 거 고치는 시간이 더 들면 왜 써야 할까요? 그리고 최신 클로드를 쓴다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억지 중립화. 여기에 비하면 번역체 문제는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은 거짓말과 아첨을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않거나 말을 돌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챗 GPT-5의 문제인 중립병이 클로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AI가 안전한 답변을 하도록 학습시키는 건 이해합니다. 무책임하게 단정 짓거나 확인 안 된 사실을 진짜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질문에 중립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 명백히 잘못된지 검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에 거품이 있는지 숫자와 논리를 놓고 따져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분석 보조가 무대 빠진 논리의 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클로드의 답변은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말들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가능성과 리스크를 똑같이 늘어놓으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OX 퀴즈인데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는 황희정승의 대답이 나오는 거죠. 초보자는 이걸 좋은 답변으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길고 정돈되어 있고 양쪽을 다 말하니까 똑똑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일에 써보면 답답합니다. 결국 사람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판단은 뭔데? 뭐가 더 문제라는 건데? 이걸 사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 정책이 틀렸다는 거야, 애매하다는 거야? AI가 중립적인 말만 반복하면 사용자는 판단력을 얻는 게 아니라 판단을 미루는 이유를 얻습니다. 모델을 쓰는데 내 생각이 더 흐려진다면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용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엔트로픽 공식 문서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프스 4.7 버전은 같은 고정 텍스트에서도 최대 35%더 많은 토큰을 쓸 수 있다. 이건 체감 사용량에 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을 넣었는데 더 많은 토큰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긴 작업을 하는 사람은 금방 한도를 체감합니다. 특히 오프스 4.7 버전부터는 프로 요금제로 쓸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토큰 소모를 줄이려고 답변마다 모델을 바꾸고 기존 맥락을 압축해도 소용없습니다. 번역체와 중립화 답변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중간에 한도를 소진하죠. 그러니까 코딩 안 하는 사람이 클로드를 쓰면 두 가지 요소가 토큰을 마구 잡아먹습니다. 첫째, 토큰을 마구 소모한 글이 번역체와 중립체로 물들어 실망스럽다. 둘째, 원하는 답변으로 수정하려다 한도 초과. 이 영상은 클로드를 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클로드의 코딩 성능은 최고입니다. AI를 사용한 바이브 코딩을 한다면 개발자들도 클로드를 추천합니다. 웹 앱이나 디자인, 병렬 작업은 특히 강하죠. 하지만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그냥 글 잘 쓰는 보수 작가가 필요하다. 블로그 초안을 받고 싶다. 유튜브 대본 소재를 정리하고 싶다. 시장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굳이 클로드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클로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이 아니라 최신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클로드가 좋은가요? 가 아닙니다. 내가 비싼 클로드로 본전을 뽑을 수 있나요? 입니다. 내가 AI에게 시키는 일이 대부분 글쓰기라면 클로드는 아깝습니다. 비싼 차를 사놓고 매일 집 앞 300m만 왕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좋은 차니까 잘 가겠죠. 그런데 그 돈을 낼 수가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의문이 생길 겁니다. 클로드가 안 맞으면 무슨 AI를 쓰라는 거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특정 AI에 의존하지 말고 코딩을 배워보자고요. AI 특성을 본다는 건 프롬프트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모델이 바뀌면 같은 프롬프트라도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내게 맞는 모델이 사라진다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챗GPT, 제미나이, 그록 2, 3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쏟아냅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100개가 넘는 AI가 경합하는 상황. 오늘은 클로드가 코딩 1등이지만 내일은 다른 모델을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AI에게 의존하는 영역을 줄이고 코딩을 해서 얻는 이득은 분명합니다. 어떤 AI를 쓰건 퀄리티가 비슷해집니다. 코딩이 쉬운 건 아니지만 내게 맞는 모델을 찾아 방황하는 것보다 안전할 겁니다.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무엇이든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 강의파리가 파는 프롬프트나 스킬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AI 버전이 나오면 예전 버전과 다르게 작동해서 곤란해질 겁니다. 중요한 건 AI를 내 일에 연결하는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문서 작업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 작업 흐름 안에서 실제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코딩이 필요합니다. 코딩은 천재 개발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을 정도는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일이 어떻게 읽히는지, 결과가 틀렸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비싼 AI를 써도 결국 채팅 보수로만 쓰게 됩니다. 비싼 거 쓴다는 기분 내는데 돈을 쓰는 거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주제를 다룰 겁니다. 생존을 위해 AI를 쓰는 법. 프롬프트 놀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를 내 일에 연결해서 실제 시스템으로 만드는 법. 코딩 입문자가 AI를 어떻게 써야 돈 되는 결과물까지 갈 수 있는지. 유행을 따라 우르르 특정 모델이나 기능을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비개발자가 AI를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